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엔일의 프로 박영수입니다. AI 종합지 AI넷. 제가 AI넷의 발행인입니다. AI넷에 매일 하루에 30개 이상의 AI 관련 새로운 첨단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중국의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경찰, 법집행도 하고, 중국이 지금 너무 난리를 부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따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이거 인해 전술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은 15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5천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참 힘들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로 유혹을 해도 얘네들은 껐떡 보고 우리는 보복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제 좀 자신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미 엔비디아가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또 트럼프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글쎄 그렇다고 나 뉴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허물어지죠. 그거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아무튼 대통령이 엄청난 대통령이에요. 뭐든지 중국에 한다면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풀어주고 하니까.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침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네오입니다, 얘가, 그죠? 네오 가정에서 이렇게. 요거 지금 이거는 싱귤레리티넷에서 내보낸 정보예요. 원엑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버넷 보닉이 지금 네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선반에다가 이제 그 컵에다가 이제 물 따라서 거기다 놓고 뭘 넣고 해서 그걸 들고 이제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그런 거를 좀 하고. 아침에 모닝 커피도 갖다 주고 하나 보네. 대단합니다. 이제 원엑스 X1, X0 이거는 보니까 이 헝겊같이 금속이 없다는 거 느낌이 그래서 훨씬 좀 우리가 안전하다. 인간처럼 느끼죠.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주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휴머노이드가 조리대를 닦고 식기 세척기를 비우고 집안일을 하고 다 하네. 창고 작업도 하고 조리 라인도 만들고 시뮬레이티.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스타트업입니다. 에지봇. 에지봇이라고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피트 브인치는 꽤 큰데 나보다 키가 큽니다. 에지봇은 2024년 말까지 300대 출하한다 그랬는데 이미 출하를 했고요. 유니트리 지하는 한국에 유니트리 사오는 사람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유니트리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보니까 가격 내고가 되더라고요. 가격 내고가 되는데 우리는 직접 이거 팔 생각은 없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집어넣어 보려고 연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유니트리를 항상 경쟁사를 우리가 하나 사서 그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 경쟁사로 생각하고 유니트리에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한 100가지가 되더라고요. 선택 초이스가. 강아지 로봇이 꽤 많이 그 프로그램 넣으니까 온갖 작동을 다 하더라고요. 말도 하고 쓰는 게 랭귀지도 하고. 자, 첫째는 중국의 경제는 값싼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값싼 노동이 사라지니까 이제 로봇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일본이 처음에 로봇 국가였는데, 그죠? 맞습니다. 노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인에게 로봇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많이 생산을 했는데 중국이 왜 로봇에 꽂혔나? 한 자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이제 사실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 필요한 로봇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 로봇이 생산 현장에 들어간 걸 가보려고 우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고요.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4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옛날에 10위 바뀌었는데 2년 만에 4위로 치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정신없이. 그런데 이제 발전했어요. 그 규모로 보면 우리는 5천만의 1위고 거기는 15억의 그렇죠. 4위니까 그렇죠. 예. 숫자를 얼마나 양으로는 이제 엄청 비율로는 모르지만 양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요. 자,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차를 도입했다. 네. 뭡니까 이게? 이거는 엔진 AI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엔진 AI에서 PM01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생긴 거를 이제 그 경찰의 어떤 임무, 예를 들면 경찰을 가면서 당신 누구냐, 그 저기 show yourself, 아이덴티파이를 해라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든가, 또는 이 감시를 해서 누가 이렇게 뭐 어떤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러한 경찰 업무에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경찰과 소통을 하면서 경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 로봇이 법 집행인 이제 그 경찰의 업무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과연 이제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과연 잘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저 로봇 하나를 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저 로봇 하나가. 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요. 가격이 점점 싸져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쯤을 확인해서 괜찮구나 하고서 보내기도 하는데 오류가 가끔 난답니다. 딱 보면은 당신은 그 누군지 모르니까 당장 그 멈추죠. 무슨 소리냐? 나는 정확한 사람이다. 그래도 그 오류도 이제 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여기 보면은 2023년 중국 고객이 전 세계 총 설치의 51%를 했다. 얘들이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과 상호작용도 하고 수용도 하고 뭐. 그래서 법 집행의 미래는 어떻게 된답니까? 네, 법 집행의 미래는 지금 뭐 과연 이거를 이제 이 로봇을 계속 써야 되겠느냐, 말아야겠느냐, 또 이거의 오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는 경찰 업무에 전 틀림없이 쓰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과제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 로보캅이라는 것도 보였잖아요. 거기 뭐 총도 쏘지만 이건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가서 로봇이 상당 부분 경찰 업무를 또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법 집행이 더 공정해 보여요. 사람이면은 뭐 2만 원, 3만 원 찔러주고 좀 보내주세요. 예. 그런 면도 있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얘는 돈을 그렇습니다. 받을 줄 모르니까. 네, 예. 그거 좋은 지적이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홈 휴머노이드 로봇, 가정용 그렇습니다. 로봇 시대 아까 그게 쭉 나왔는데 피규어 AI 그죠? 네, 원엑스에서 아까 얘기했처럼 그 많은 가정에 한번 써보게끔 해갖고 하는 것 좀 있고 또 피규어 AI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가정용 로봇의 알파 테스트 시작한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저희도 이제 연말에 만들어서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2026년도 초거든요. 근데 얘네는 2025년 2년을 앞당겨갖고 2025년도 올해 하겠다고 그러고 원엑스는 벌써 이제 하반기 때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수천 대를 가정에다가 뿌리면 정말 굉장하게 우선에는 이제 도전, 우려, 안전 신뢰성 이것도 그렇죠. 걱정되고 안전이 프라이버시 그죠? 내가 뭐 옷을 벗고 있는데 그렇죠. 본다든가 그럴 수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죠? 예, 여기 청소하고 있는 네오입니다. 네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로봇이 옷을 우리가 뭐 식구들끼리는 좀 그럴 수가 있는데 로봇은 남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심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 로봇이 우리 주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 예,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요. 로봇 우리가 촬영 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를 무거운 걸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장치도 있고 그걸 이제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거 들고 사람이 다닐 필요 없이 로봇이 이제 촬영 기사를 대신한다. 그리고 촬영 기사가 굉장히 실제로 보는 거 어렵대요. 왜냐하면 아주 막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로봇이 다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카메라 오퍼레이터 역할을 로봇이 한다. 그 얘기고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인물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가리면서 그렇죠. 네. 뭐 이재명 이쪽에는 뭐 누구 가면은 이 중요 인물을 네. 계속해서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하면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007 뭐 오브 더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방위 기업인 안드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시베드 센트리라는 로봇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해저 케이블도 있고 그러면 옛날에는 잠수정을 타고 가서 거기 한번 뭐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 바닷속을 점검하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길고.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로봇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 로봇을 만들어서 500m 이하의 해양 심도에서 몇 달 몇 년간 거기서 그죠. 그래서 예 저기 숨도 쉴 필요 없고 네. 물속에 그러니까 가지. 해저 조사, 뭐 감시, 지형 탐사, 환경 모니터링, 뭐 시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로봇이 하게 된다. 저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건 다 로봇이 이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며칠 전에 네. 해저 케이블을 몽땅 자르는 또 로봇이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뭐 개발해가지고 참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UC 버클리 연구원들이 자석을 사용해서 가장 작은 비행 로봇의 동력을 공급한다. 근데 보십시오. 이거 정말 1cm, 1cm밖에 안 되고요. 네, 무게는 21mg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저게 도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래 이제 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자기장을 돌려요. 자기장을 돌리니까 거기서 힘이 생겨갖고 휙 돌면서 이게 돌잖아요. 그러면 양력이 생기거든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저게 그 자기장하고 10cm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물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내에서는 저렇게 작은 1cm밖에 안 되는 게 왔다 갔다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보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작은 이제 카메라도 달고 막 이러면은 이제 드론이 작은 드론이 되는 거죠. 막 마이크로 드론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기가 막히네.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죠? 네, 좁은 공간에서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1cm밖에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BMW 공장에 일하는 피규어 휴머노이드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을 거죠. 여러 번 본 겁니다. BMW에 로봇이 있다? 그럼 피규어 제로 2가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로봇 공학의 트렌드.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트렌드의 의사 로봇이니, 워킹워치도 있고, 건강 로봇도 있네. 네, 원격 의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을 하는 건데, 외과 의사가 뭐 5,000km든 1,000km든 간에 원격으로 원격에 로봇이 있는 거예요. 의료 로봇이. 이 사람은 멀리서 그 로봇을 조작을 한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과 수술을, 폐수술을 성공했답니다. 폐수술이 어려운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킹워즈라는 것은 그냥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 휴머노이드이 이제, 마치 옵티머스처럼, 옵티머스가 잘 사람처럼 걷는다. 그런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한 바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2019년도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하나의 어린아이가 이제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동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2만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주니까 고등학교 로봇 팀들이 그 휠체어를 무료로 만들어줘갖고 태워 나가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립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트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손을 잘 다룬다는 거, 덱스트로스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재밌어요. 디지털 민감의 섹스 로봇이 온리팬스 모델을 능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섹스 로봇을 제일 만든 데가 어디냐?
리얼 로보틱스예요. 리얼 로보틱. 리얼 사실과 같다. 리얼 로보틱스인데 거기서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온리팬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유튜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리팬스는 거기서 이제 컨텐츠를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컨텐츠 올려놓으면 돈을 예를 들어 100원을 받으면 20원은 수수료를 받고 80원은 이제 컨텐츠 올려놓는 사람 주거든요. 마치 그 유튜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거긴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성인물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물이 올라가니까 야 올리팬스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성인물 차단 했더니 그랬더니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차단하느냐. 그래서 그걸 반발을 해갖고 바로 다시 원복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얼 로보틱스의 그 섹스 로봇이 멜로디라는 건데 그럼 멜로디가 좋은 거냐? 사람들에게 성적 만족을 주는 게 멜로디가 좋냐? 실제로 피지컬 AI가 좋냐? 아니면은 올리팬스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성적 컨텐츠가 좋냐? 그때 여기서는 올리팬스가 아직은 더 좋다. 그게 더 만족도가 높다. 왜냐하면 아직도 멜로디는 사람에게 로봇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sek스 로봇이라고 그래도 사람에게 이만큼은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능가하지 못했다. 이거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로봇은 그죠 20-30년 전부터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이다가 한국도 뭐 섹스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이거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중국의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죠 경찰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마지막에는 섹스 로봇까지 지금 부상했다. 이게 비용이 꽤 그죠? 네, 비싸죠. 17만 5천 불. 뭐 한 2억 6천만. 예. 근데 온리팬스 구독료는 그냥 그죠 20불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이제 로봇 세상의 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AI넷 박영숙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